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심리학 이론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심리학도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담학에서 기본적으로 이론서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대충 감 잡았어. 저 정도면 합격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빡빡 올 겁니다. 보통 18문제가 기본이고 이제 많게는 20문제까지 출제가 되거든요. 심리학도 마찬가지로요. 6문제에서 7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6문제, 7문제 다 맞을 필요는 없죠. 상담학에서도 사실 진짜 미니멈 잡고요. 그래, 상담학 반띵만 하자. 6개 나오니 3개만 맞자. 그럼 그렇게 마음 먹고 너도 마음이 편합니다. 3개만 맞고 나머지는 소설 쓰자. 부분점 죽었지. 심리학도 그래, 3개만 맞자. 6개에서 3개는 맞겠죠. 강의를 들었는데 지금 너무 적게 맞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또 염려가 있잖아요. 근데 말이죠. 직업 정보로는 나올 게 뻔해요. 3문제 중에서. 그래서 2개는 아주 기본 원론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직업 정보에서 2개. 노동시장도 뻔해요. 노동시장은 3개 똑같이 뻔합니다. 그러면 3, 6, 8, 11개. 11개의 6점짜리만 맞아도 66점이잖아요. 합격이네요, 합격.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닙니다. 상담학 3개는 맞추겠지. 그래도 강의를 들었는데 심리학 3개는 맞추겠죠. 직업정보론 2개는 맞추겠죠. 노동시장은 3개 기본, 이건 나올 게 뻔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해드리냐면요. 이쯤에서 또 잘못 선택해서 상담학 심리학이 많으니까 상담학 심리학만 주구장창 파고들고 나 노동시장 계산 문제도 있다니까 이거 포기해야지. 직업정보론 얘도 좀 헷갈리니까 포기하고 얘하고 심리학만 해야지. 이런 분 또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학 심리학은 무조건 2문제, 상담학 2문제, 심리학 2문제는요. 무조건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버리는 카드죠. 그래서 버리는 카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직업정보로 노동시장은 나올 게 뻔합니다. 그래서 이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전략입니다. 나올 걸 뻔한 거를 왜 공부를 안 하고 버려요? 오히려 상담학 심리학에서 100점 맞을 생각하지 말고 기본 2개씩은 버리자. 하나는 소설 쓰자. 이런 마음으로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심리학 출발하겠습니다. 내용은 방대하죠. 근데 생소하지가 않아요. 홀랜드, 롭키스와 데이비스, 수포 쭉쭉 나오는데 타당도 신뢰도 1차에서 다 초벌로 다 여러분 다 공부했기 때문에요. 2차는 쉬워요. 1차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영어도 나오고 너무 이렇게 이론이 많아. 근데 이런 거 다 봤네. 그래서 2차가 공부가 더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홀랜드 인성합니다. 홀랜드 인성이론. 네, 홀랜드에 보면 인성이론이라고도 하고요. 또 직업적 성격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또 흥미이론이라고도 하고요. 다 이름 붙이기 나름입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직업적 성격 흥미이론 이렇게 통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쭉 내용이 나왔습니다. 현타민의 사진관 우리 다 이거 배웠잖아요. 현타민의 사진관 이건 서비스 문제로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흥미 유형, 성격 유형, 인성 이론 6가지를 쓰고 간단히 기술하시오. 이런 거 6점 나오면 보너스죠. 현타민의 사진관. 시험 출제자는요. 저도 시험 출제자 많이 해봤습니다. 30%는 아주 쉬운 건 냅니다. 40%는 공부해야 맞추는 거 냅니다. 30%는 공부해도 어려운 거 냅니다. 즉 아주 쉬운 거 현타민의 사진관 이런 거 30% 나옵니다. 이런 거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그냥 꽁으로 30점 먹고 들어가요. 그럼 60점 학교에서 반등했네요. 여기서 30점 채우고 여기서 글짓기에서 부분 점수 맞고 그럼 여유 있게 합격이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기가 더 쉽다. 필기보다. 근데 교수님 왜 합격률이 저조하죠? 그건 하나예요.
공부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답안지 쓰는 요령을 몰라서 그래요. 주구장창 글씨만 외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카페 오신 여러분들, 직공목 카페 오신 여러분들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글씨 쓸 필요 없다. 대충 글짓기 하자. 문제를 이해해서 찌찌뽕 시키자. 키워드와 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술 작품입니까? 정말로 어디 산에 가서 캠핑 가서 바베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베큐 고기 구워 먹으면서 1차에서 초벌 끝났지 2차에서 대표해서 맛있게 한번 딱 숯불 펴서 먹자. 이번에 고기와 함께 비빔밥 먹자. 고추장을 많이 넣을까 적게 넣을까 내 맘대로다. 왼손으로 비비건 오른손으로 비비건 내 맘대로다. 맛있게 짭짭 먹자.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운 시장, 아름다운 시간이죠. 실기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30% 기본적인 내용이죠. 현타민의 사진관, 현타민의 사진관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어떻게 써야 돼요? 소설 쓰면 돼요. 기계 도구를 조작하며 사회적 기술은 부족하다. 대표적인 직업군으로 기술자, 농부, 비행기 조종사가 있다. 탐구적 유형, 분석적이고 호기심이 많으며 조직적인 내용을 좋아하고 리더십이 부족하다. 이런 걸로 글짓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다 볼 거 없고 그냥 인문학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내용으로 글짓기해서 현타민의 사진관 쓰면 다 맡겨집니다. 여기서 정리하면 됩니다. 여기서 정리해서요. 첫 번째, 현실형이란 기계 조작을 좋아하며 반대 유형의 사회형의 사람 관계는 미숙하다. 대표적인 직업군으로 비행기 조종사와 농부가 있다. 아름답죠. 탐구형이란 연구 개발을 좋아하며 반대 유형인 리더십을 싫어한다. 대표적인 직업군으로 과학자 연구원이 있다. 그래서 긴 틀만 잡으면 6점 먹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요. 홀랜드 육각형 모델과 관련된 해석 차원입니다. 육각형을 어떻게 해석하냐. 해석 차원의 5가지 주요 개념. 문제가 뭐라고요? 주요 개념이에요, 개념. 뭘 할 때요? 해석할 때. 그래서 이건 개념입니다, 개념.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온 적 있습니다. 홀랜드의 육각형의 주요 개념 3가지를 쓰시오. 그러니까 문제를 몰라서 뭐라고 쓰냐면 현타민의 사진관 중에 3개만 쓰겠다. 그래서 현실형, 사회형, 탐구형 6점 맞았네. 빵점이에요. 이건 주요 개념이 아니에요. 주요 개념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개념 3가지는 뭐예요? 일관성, 차별성, 정체성. 여기는 5개로 쓰라고 나올 때도 있고 3개로 쓰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홀랜드 코드가 붙어 있는 거. 차별성, 홀랜드 코드가 붙어 있더라도 각자 고유한 특성이 있는 거. 정체성, 직업적 정체성. 어떤 거예요? 직업적으로 돈을 벌어야죠. 경제적 또는 사회 지위적 안정감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인적 측면에서 개인의 목표 흥미, 개인적 측면에서 개인의 목표 흥미, 재능에 대한 명확한 경관 청산을 위하면 예를 들면 환경적 측면에서는 조직의 투명성, 안정성. 이거 다 못 외워요, 여러분. 이거 외우려면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외워도 못 외워요. 그 다음 나가면 까먹을 거 뭐하러 외워요. 정체성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영어로. 정체감, 아이덴티티, 안정감이죠. 그럼 직업적 안정감을 의미하며 어떻게 안정감이 있어요? 돈 많이 벌어야죠.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죠.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지위가 따르는 안정감을 의미하며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투명성, 안정성 등을 의미한다. 이러면 완벽하죠. 뭐하러 외워요? MB, MBS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퉁칩니다. 다시 갈게요. 정체성은 직업적 정체성, 직업적 안정감을 의미하며 개인적 측면에서 개인의 목표와 또 조직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 엎어치나 뒤치나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점수 6점입니다. 일치성. 개인의 성격과 직업적 환경이 서로 일치할 때 만족감을 느낀다. 개취성, 서로 육각형 반대 유형은 서로 반대의 성격적, 직업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걸로 성격 쓰면 되겠죠. 국각형 비판점 안 합니다. 홀랜드 끝. 쉽잖아요. 홀랜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나왔으면? 나왔으면 좋겠죠. 홀랜드의 육각형, 현타민의 사진관, 인성이론, 성격 유형 6가지. 또 주요 개념 5가지. 그래서 일관성, 일치성, 변별성, 정체성, 계측성 3가지 쓰라고 하면 3가지 쓰면 되겠죠. 쓰는 건
만약에 일치성이란 홀랜드 코드, 즉 RI와 RS가 서로 인접할 때 서로 일치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냥 주절주절 쓰면 되겠죠. 요거 하나 가야겠네요. 하나 더 추가를 시키면요. 하나 추가할 것 없겠네요.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일관성, 정체성, 계측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또 개별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거기에 맞게 뭐 대충 글짓기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설명드렸으니까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홀랜드 끝났고요. 롭키스와 데이비스 갑니다. 롭키스와 데이비스 어디죠? 미네소타 대학에서 직업 적응에 관련된 내용을 했다.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 문제 갑니다. 롭키스와 데이비스의 직업적 측면, 직업 적응에 인해서 성격적 측면 네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4점짜리입니다. 그래서 1차 때 다 했기 때문에 2차는 쉽습니다. 민영, 리지죠. 민영, 리지. 민혁이하고 리지가 서로 사랑을 했다. 민혁, 리지. 민첩성. 과제를 얼마큼 일찍 완성하느냐에 관계되는 것으로 이것도 몰라도 돼요. 민첩성은 정확도보다 속도를 중시한다. 직업적 성격에서 뭐 직업적 과제를 얼마큼 빠르게 할 수 있는, 민첩하게 할 수 있느냐를 의미한다. 정확도보다는 속도를 중시한다. 역량, 근로자의 평균 활동 수준과 에너지 소비량을 의미한다. 리듬, 단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이다. 지구력, 얼마큼 오래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런 것들은 양념이잖아요.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 지구력이란 활동 수준의 기간. 활기가 있어야 지구력이 좋다. 활기, 이걸로 글짓기 하는 겁니다. 활기, 활동 수준과 기간. 어떤 다양한 활동 수준과 기간을 어디서? 이제 성격, 환경, 이제 글짓기 개인의 성격과 환경적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을 지구력으로 간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두 번째 갑니다. 환경적 측면입니다. 환경적 측면이라고 할 때도 있고요. 적응 방식적 측면이래요.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적응 방식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융근, 반적. 그래서 융통성. 1차 때 외운 거를 정리만 하면 됩니다. 융통성, 끈기, 적극성, 반응성. 여러분 외우는 순서는 여러분 마음대로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죠. 융근 반적, 융근 반응성을 먼저 융근 반적 또는 융근 적반. 융통성, 개인의 작업 환경과 개인 간의 환경, 개인의 작업 환경과 개인 간의 환경 간의 부조화를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끈기, 얼마큼 오랫동안 끈기 있게 버티냐. 적극성, 적극적으로 얼마큼 조화를 잘 이루느냐. 반응, 얼마큼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반응하냐. 뭐 이런 거 그냥 이런 쓰는 거는요. 채점표에서 별로 중요시 않아요. 왜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는 건 여러분 그게 더 정답이 없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성격 고쳐야 돼 빨리요. 정답이 없다는 건 대충 써도 맞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융통성이란 김덕기 교수 만세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끈기란 김덕기 교수는 잘생겼다. 적극성, 김덕기 교수는 인간성이 너무 좋다. 반응성, 나 그래서 김덕기 교수하고 반응을 잘할 거야.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그냥 이런 내용을 비스무리하게 제목이 뭐예요? 환경에 맞게요. 어떤 걸? 직업적 환경에, 그래서 직업적 환경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직업적 환경에 맞게 끈기, 오랫동안 끈기 있게 견뎌내는 것을 말한다. 적극적, 직업적 환경에 맞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응, 능동적인 반응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걸로 글짓기 하는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실제적 검사 도구 3가지입니다. 앞에 미네소타 대학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MIQ,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 MJTQ, 미네소타 직위 질문지, 그래서 MSQ, 미네소타 만족성 질문이다. 그래서 미네소타 직무기술 질문지. 여러분들 여기서 또 카페에 미리 질문할까 봐 말씀드립니다.
영어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이런 것도 영어로 쓰면 안 돼요. 외우기 쉽거든요. 영어로 써도 됩니다. 영어로 써도 되고 한글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MIQ,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제 두 개 다 써도 되고요. 하나만 써도 되고 얘만 써도 됩니다. MJDQ, MJDQ라고도 하고요. JDQ도 맞습니다. M자 빼도 되고요. MSQ, 미네소타 만족성 질문지. 어설프게 아는 분들은요, 그냥 하나만 외우세요. 또 여기다가 또 MSQ,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 MIQ, 미네소타 여기다가 만족성 질문. 이름은 빵점이에요. 부분 점수 안 줍니다. 어설프게 알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영어 스펠링 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쓰든지요. 요것만 쓰든지요. 하시고요. 데이비스와 롭키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MIQ에서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이죠. 중요성 질문지에서 다루게 되는 6가지 가치예요. 6가지 가치. 6가지 가치는 뭐예요? 이거는 직업 적응에서 직업 적응은 직업 생활을 해야겠죠. 직업 생활은 뭐예요? 취업이 된 상태예요. 취업할 때 가치가 뭐냐 이거예요. 지성이 안 보자. 그래서 1차에 기억날 겁니다. 지성이 결혼해서 안 보자. 지성이 팬이. 지성이 안 보자. 일단 지휘보예요. 지위가 생겼죠. 직장에서 타인에게 어떻게 지각되는지 사회적 명성에 대한 가치. 이런 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설명하시러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지위. 지위란 사회적 명성에 대한 지위, 가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성취. 직업 적응을 잘하면 성취감을 느낀다. 이타심. 직업 적응. 타인의 배려를 할 때 직업 적응이 잘 된다. 안전성. 직업 적응을 잘하면 안전성이 생기겠죠. 보상이죠. 그래서 여기는 편안함인데 편안함이라고 그냥 보상이라 보상. 직업 적응을 잘할 때 경제적 보상이 생긴다. 이게 더 깊죠. 자율성. 자유롭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는 가치가 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업 적응을 잘할 때의 가치입니다. 지성의 안보자. 편안함도 생기죠. 편안함도. 직장 생활 잘하면 직업 적응 잘하면 편안함도 생기겠죠. 적응 못하면 불편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식적인 내용을 쓰면 되겠습니다. 지성의 안보자. 나는 그대로 외우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외우시든지요. 6가지 지성의 안보자. 롭키스트와 데이비스 것. 얼마나 쉬워요. 벌써 강의 몇 분 듣고 홀랜드 끝났죠. 롭키스트 데이비스 끝났죠. 2차 쉽잖아요.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 슈퍼 또 나왔네요. 욕심쟁이 우후후. 그래서 슈퍼의 진로 발달 단계 5단계. 상담학에서 배웠던 슈퍼의 진로 상담의 6단계하고는 틀려요. 진로 상담의 6단계는 문심자 현태이고 여기는 진로 발달입니다. 진로 발달의 5단계는요. 5단계를 쓰시오라고 나올 때도 있고 간단하게 기술하시오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때 많이 배웠죠. 성탐학 유세. 성을 탐하는 사람은 확 유세시켜버리자. 성탐학 유세 있고요. 성장기에서 이루어지는 거 환흥력이다. 그래서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가 있고요. 탐색기에서 이루어지는 거 잠전시가 있다. 그래서 잠전기, 전환기, 시행기가 있다. 이건 개별적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을 볼 때는 성장기란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를 거쳐서 이런 단계에 맞춰서 발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냥 소설 쓰면 되겠고요. 탐색기는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의 발달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이런 거 큰 틀. 잠정기란 잠정적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환기란 자기 개념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말한다. 그래서 주절주절 소설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별적으로 나올 때가 있다라고 해서 포인트 잡고요. 확립기 확 터져라. 그래서 여러분 다 읽어볼 거고요. 확 터져라. 자신의 적합한 분야에 발견해서 안정적인 터전, 안정적인 생활의 터전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시기를 확립기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나이는 필요 없습니다. 나이와 함께 쓰시오라고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요. 출생 14세, 4로 끝납니다. 14, 24, 44, 64.
끝에가 4죠. 그래서 그대로 이어붙이면 되겠죠. 14세까지. 그럼 여기는 그 다음에 뭐예요? 앞에가 15니까 15에서 24세. 여기는 뭐예요? 4로 끝나니까 25에서 44.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45에서 64. 이렇게 외우시면 금방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포의 진로 아침은 일체에는 나왔지만 뭐 볼 거 없습니다. 또 수포의 진로 아침의 아침은 지도를 그리세요.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여러분 다 외워야 됩니다. 한 글자도 빼먹으면 부분점 싸움입니다. 밑에는 전통적, 지리적, 왼쪽에는 기반을 통해서 요구, 지성, 그림 이쁘게 그려야 됩니다.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라고 제가 강의하면 여러분들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하는 완전히 개투레입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버리세요.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나와요. 넘기시고요. 이제 긴집어가 하네요. 뭐 진도 쭉쭉 나가니까 좋죠. 심리학 쉽습니다. 긴집어고 우리 일체에 많이 나오죠. 긴집어고 발달이죠. 뭐 먹어서 발달됐어요? 긴 햄버거 처먹어서 발달됐더라. 그래서 긴 햄버거를 어떻게 처먹었어요? 환장하게 처먹었다. 그래서 환자면이다. 아주 환장하게 처먹었네요. 환자면. 누가? 긴 햄버거를 긴지버거가 긴지버거 환자면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습니다. 직업 선택의 단계 3단계를 쓰시오라고 나오면 환장하게 처먹었다. 환자면 나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환상기 나이 뭐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시면 뭐 능력되면 외우시고요. 6세 11세에 해당하며 뭐 6세 11세에 직업에 대한 환상을 갖는 시기다. 잠정 직업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단계로서 흥능 과정, 흥미 단계, 능력 단계, 또 가치 단계, 전환 단계, 흥능 가전의 4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이건 나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흥능 가전에 흥능, 흥미기, 능력기, 가치기, 전환기의 과정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기,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직업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건 별도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현실기, 탐구특. 그래서 탐구특, 탐색, 본격적으로 자신의 진로 문제를 위해서 교육이나 경험을 쌓고 취업 기회를 탐색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런 거 글자 하나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구체화 단계, 구체화 몰두죠. 자신의 직업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제 직업 선택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직업 특성 직업에 몰두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몰두 뒤에는 외울 필요 없고 특수하게 정교화 단계라고도 하며 이건 외우기 싫으면 안 외워도 됩니다. 특수 단계. 자신의 결정을 구체화시키고 보다 세밀한 계획을 세우면서 고도의 전문화된 의사결정을 의사결정 어떻게 이제 직업 선택에 대해서 특수하게 정교적으로 정교화시켜서 의사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걸로도 말꼬리 잡으겠네요. 특수화 단계란 자신의 진로 문제를 정교하게 세밀하게 전문화시켜서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쓰면 뭐 아름다운 점수죠. 만점 맞을까 봐 걱정되네요. 로의 욕구 이런 겁니다. 로 욕구 어쩌고 저쩌고 이런 병은 쭉 나옵니다. 볼 거 없습니다. 로 욕구에서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네소타 직업평가 적도가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기본 욕구 안 봐도 됩니다. 그냥 상식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냥 욕구 단계, 메슬로 욕구 단계 이거 10여 년 전에 나왔습니다. 욕구 단계,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종교적 욕구, 자아실현 욕구. 어떤 모카페에 어떤 교수는 이걸로 1시간 동안 강의하더라고. 미친 거예요. 설명 하나도 안 나와. 이런 강의 듣는 분들 여러분 진짜 이런 강의 듣는 분들은 얼마나 여러분 불쌍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에 안 나오는 이런 강의를 1시간 동안 쫙 들으면서 그걸 또 열심히 적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쪽 카페에 그쪽 교수들은. 그런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땡 잡았습니다. 공부할 것도 없어요. 일제 다 했잖아요. 욕구 단계, 5가지.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 시험이 레벨이 올라가서 이제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계속 강의하고 외우는 분들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안 외워도 됩니다. 로의 직업 분류 쭉쭉 갑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시험에 나오거든요. 난해하거든요.
로의 직업 분류 체계를 쓰시오라고 하면 8 곱하기 6의 체계입니다. 로의 직업 세계 분류는 8 곱하기 6의 직업 분류 체계로서 8가지의 직업군은 8가지 다 외울 거 없습니다. 과학직 또는 뭐 여기다 이걸로 갈게요. 서비스. 수업이니까요. 서비스직과 비즈니스직 등을 포함한 이렇게 그냥 지가 등이라도 어떡하고 있어요. 8가지 직업군이란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서 서비스직, 비즈니스직 등과 같은 직업군을 의미하며 8가지란 곤란도와 책무성에 따라서 8가지 분류체계를 의미한다. 근데 이건 별도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별도로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건 외워두시죠. 그래서 전문관리만 외우면 전문관리 외웠죠? 앞에다가 고급, 중, 초 쓰면 끝났습니다. 3개 외웠습니다. 전문관리, 고급 전문관리, 준 전문관리, 또 고급, 중급, 준, 초급도 준으로 했어요. 고급, 중급, 준, 끝. 고급 전문관리, 중급 전문관리, 준 전문관리로 이루어지고. 숙련직은요, 숙련, 반숙련, 피숙련. 숙련직만 외우면 앞에다가 숙련, 반숙련, 피숙련. 왜 외웠죠? 6가지 전숙. 그래서 전문관리, 고급 전문관리, 중급 전문관리, 준 전문관리 3개 외웠죠. 숙련직, 비숙련직, 반숙련직. 그래서 반숙련 하니까 또 계란 반숙이 생각나네요. 이것만 나오면 6점 먹고 들어가죠. 설명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외우는 팁도 있어요. 전문관리, 숙련직, 전문관리, 고급 전문관리, 중급 전문관리, 준 전문관리, 숙련직, 비숙련직, 반숙련직. 반숙 계란을 해야 먹고 6가지 6점 먹고 들어간다. 뭐에 따라서? 곤란도와 숙련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면 이걸 외운 거 그냥 쓰면 되겠죠.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로의 직업 분류 체계의 기반이 되는 건 무엇이냐? 매슬로우. 그래서 매슬로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로의 기반이 되는 건 로 집안,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유계 이론으로서 욕구 단계 이론은 1차 때 많이 배웠잖아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종교적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의 5단계 욕구를 기반으로 로의 욕구 이론 체계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6점 채점자가 6점이 아니라 약 60점 주고 싶어서 환장하겠죠. 부모 자녀 관계 1차 때는 많이 나왔는데 2차 때 나온 적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보험용으로 딱 수용형이다. 그 다음에 정서 집중형이다. 회피형이다. 수용형. 말 그대로 수용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할 때는 너무 그냥 무조건으로 수용하는 거. 무관심형이 있고 애정형이 있다. 정서 집중형에는 너무 과보호하고 과요구한 형이 있다. 회피형은 거부하고 무시하는 형이 있다. 이렇게 설명 필요 없고요. 다시 갑니다. 회피형은 거부하고 무시형. 앞에 여기는 회피형은 무시지만 여기는요 무관심하는 거예요. 저 이번에 컴퓨터 배우고 싶어요. 무관심. 알아서 해 네가. 수용하는 거. 저 이번에 태권도 하고 싶은데 네가 알아서 해. 여행 가고 싶은데 네가 안 해. 이건 이제 무관심형이에요. 수용은 여행 가고 싶어? 어디 여행 가고 싶은데? 이렇게 써요. 좋겠다. 막 이렇게 써요. 무시형은 여행 가고 싶은데 네 주주에 뭔 여행을 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틀 잡으시고요. 2차 때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보험용은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심리학은 아주 더 쉽습니다. 상담학보다. 지금 강의를 더 쭉 진행할 텐데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크럼블2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